안녕하세요. 깍고래 덕전입니다. 네, 벌 월동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이걸로 끝이죠.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내년 봄벌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제 내년에가 최종이죠. 내년 봄벌 깨울 때 야네들이 얼마나 살아남느냐, 그게 관건이죠. 장수동약사가 그렇게 무서운 거거든요. 딱 1년 갑니다. 1년. 장수동약사고로 현재 뭐 100통 이미 봄철에 죽었고요. 그리고 9통, 두 번째 줄 9통, 세 번째 줄 9통, 네 번째 줄 3통 죽었습니다. 한 75군 정도 남았어요. 이것도 살아남지 못하는 게 생긴다는 거죠. 내년 봄에 열어봐야 정확하게 몇 군이 살아남지를 합니다. 장수동약사가 이만큼 무서워요. 딱 올 4월 말일 5월 초에 뿌린 농약의 결과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여 기촌 하실 분들은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꿀벌이 죽어나가는 데서는요,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 꿀벌이 죽어나가는 데는 사람이 병 들어갑니다. 정말 별 지랄병을 다 걸립니다. 이 장수군이 그래요. 장수군이 현재 정말 심각하거든요. 오늘은 고관절입니다. 고관절. 우리가 말하는 고관절이라는 게요, 골반을 얘기합니다. 이 골반에 주로 제일 먼저 생기는 게 뭐죠? 좌골신경통이라고 하죠. 이름은 좌골신경통인데 그게 원인이 어디서 오는지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재밌잖아요. 좌골신경통이요, 오면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좌골신경통이 와서 한쪽 다리를 못 쓰기 시작하면 그대로 놔두면요, 결국에는 주저앉습니다.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몸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골반이 젊은 사람은 좀 나아요. 나이가 어리거나 이제 쉽게 말하면 애들은 괜찮아요. 깨져도 다시 활성화가 됩니다. 근데 중년층부터는 상황이 틀려요. 중년층,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40대 이상이죠. 40대 이상의 나이를 가지신 분은요, 골반이 깨지면 이제 힘을 그때부터 못 씁니다. 죽지는 않아요. 거짓 30대라고 보셔야 돼요. 30대 이후에 골반이 깨져버리면 힘을 못 써요. 근데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힘을 못 쓸 뿐이지 죽지는 않아요. 그래서 생활하는데도 그렇게 큰 지장이 없고, 뭐 강하게 힘쓰는 데 아니면 괜찮습니다. 그러면 언제가 문제냐? 우리가 말하는 노인이라고죠. 노인. 이제 나이가 들어서 좀 힘든 사람들, 그렇게 따지면 옛날 나이로 하면 60이죠. 60, 5, 60. 지금 한 6, 70 잡아야죠. 60, 70 정도 나이가 된 사람들은요, 골반이 깨지면 준비하셔야 됩니다. 뭘 준비할까요? 죽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게 골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은 겨울철에 안 나가는 게 대빵이에요. 진짜로. 아예 안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안 나간다는 개념이 뭐냐면요, 눈이 왔거나 아니면 날씨가 너무 추워서 길바닥이 얼었다라고 생각이 되면 절대 나가지 마세요. 그게 장땡입니다. 나이가 6, 70 정도 되신 분들이요, 밖에 나가서 걸어 다니다 탁 미끄러져서 주저앉았는데 골반이 깨졌다, 그러면 진짜로 죽을 준비해야 됩니다. 힘들어요.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니거든요. 골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겨울철에 빙판이 될 확률이 많은 날, 그 다음에 눈이 오는 날은 될 수 있으면 나가지 마세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그냥 집안에 앉아 계시는 게 좋습니다. 또
이 사람이 나이를 먹다 보면요, 기능 상실이 옵니다. 조금씩 조금씩 약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100%의 성장률을 갖고 있다면 중년층은요, 중년층 30대가 넘어서면 47에 28, 남자가 28살이 넘으면요, 그때부터는 성장이라는 게 없어요. 그때부터는 정체입니다. 멈추는 시기. 남자가 28살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성장을 안 해요. 즉 세포 활성화도 없다는 얘기죠. 그때부터는 뭐예요? 지켜야 됩니다. 내 몸의 현 상태를 지키는 게 관건입니다. 그럼 여자는 48에 32, 32살이 되면 이제 성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즘은 이제 아이 낳기를 꺼려 하죠. 왜냐면 아이를 낳으면 내 아이가 노예가 돼 버리니까. 내가 노예처럼 살고 있는데 내 아이도 노예로 만들기는 싫다 이거죠. 그래서 아이 낳는 걸 꺼려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죄송합니다. 여자가 아니라 아이를 낳기를 좀 꺼려 하죠. 근데 여자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는 48에 32, 32살까지입니다. 물론 32살이 넘어도 아이를 낳죠. 근데 정상적인, 우리가 말하는 정상적인 똑똑한 아이는 여자가 32살이 넘어서 아이를 낳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즉 32살, 여자가 32살 이하의 아이를 낳아야 해요. 그래야 아이가 똑똑하고 잔병치레도 없고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48에 32, 32살이 여자가 넘어간 상태에서 아이를 낳을 때는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말 그대로 먹는 거부터 잠자는 거, 움직이는 거 모든 걸 다 조심해야 돼요. 뭐 일단 임신을 했다고 하면 조심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그 이상이라는 거죠. 여자가 32살이 넘어서 아이를 낳으실 분들은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 각종 질병에 시달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32살 이후부터는요. 그래서 남자는 28, 여자는 32이면 성장이 멈춥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제 정체식이다 그 얘기죠. 어린아이들은 상승곡선을 올라갑니다. 그 목기라 그러죠. 목기가 강하기 때문에 계속 커 올라가는 거죠. 그러나 목기가 딱 차면 그 다음부터는 수평이죠. 그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때 펼쳐지는 게 뭐예요? 화죠. 화. 이때는 화가 쫙 펼쳐집니다. 목기가 끝나고 나면 목기가 딱 정지되면 자기가 원한 만큼 크고 나면 이때부터는 화입니다. 펼쳐지는 거. 그 화의 시기가 우리가 말하는 20대죠. 20대가 화의 시기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20대가 화의 시기입니다. 그러면 남자도 28 이전에 정자로 임신을 하는 게 좋겠죠. 여자는 32살 이전에 난자로 임신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건강합니다. 그러면 남자가 28살이 넘어가고 여자가 32살이 넘어가면 그만큼 위태롭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자 같은 경우 골반이죠. 남자보다 여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자의 골반은요, 아이를 낳을 때는 벌어지게 돼 있어요. 뼈 자체가 분리가 됩니다. 남자의 골반은요, 안 그렇습니다. 딱 붙은 상태로 끝나버려요. 그래서 여자들은 골반을 다시 잡을 수 있지만 남자들은 희박합니다. 완전히 굳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40, 30의 기준, 남자 28에 여자 32이니까요. 그러니까 30을 기준으로 하면 되죠. 30부터는 이제 정체입니다. 더 이상 성장을 못한다 그 얘기죠. 특별한 사람은 있겠지만 평균적인 거로 30살이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내 몸을 내가 지키는 겁니다. 지켜야만 그 상태로 노년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방탕하게 생활하거나 너무 문란하게 생활해버리면 약 40대 정도 가면요, 주저앉습니다. 30대 중반에도 주저앉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녀가 모두 30살이 넘었으면 지금부터는 내 몸을 지키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나면 여자 같은 경우는 폐경을 얘기하죠. 폐경으로 기준을 잡습니다. 58에 40, 58에 40, 68에 48, 58에 40,
40살부터 폐경이 준비가 시작돼서요. 68에 48, 48살에 거의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40살부터 48살 이 사이에 여자의 모든 폐경은 끝난다, 그 얘기가 되는 거죠. 이제 넘어서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오늘 유튜브 보니까 고령의 할머니가 임신을 했다라는 얘기도 나오니까요. 넘어서도 아이를 낳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말하는 선친이라고 그러죠. 내 부모의 신장의 기능이 뛰어나신 분이에요. 그런 분은. 남자가 나이가 들어서 7, 80이 됐는데도 성욕이 뛰어난 사람도 있어요. 이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부모, 선친의 신장의 기운이 아주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이런 특별한 사람들 외에는, 그 외에는 여자는 48살이면 생리가 끝난다고 보셔야 돼요. 이게 40살부터 시작해서 48살의 준비기간이라는 얘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48이 넘어가서 골반이 깨지면 위태롭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성 같은 경우는 48살이 넘어가면서부터는 골반이 깨지면 좀 위태롭습니다. 그래서 조심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남녀를 다 놓고 볼 때 우리가 지금은 이제 먹는 게 좋아졌죠. 먹는 게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좋아졌기 때문에 나이가 옛날에 비해 한 20살 정도 더 오래 살죠. 이제 나이로 계산을 하면 그렇습니다. 나이로 계산을 하면 한 20살 정도 더 오래 삽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60대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60대부터는 골반을 조심하시라는 겁니다. 골반이 깨지면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거즘 70대 넘어선 상태에서 골반이 깨지면 1년이나 평균적으로요 1, 2년 안에 죽습니다. 골반이 깨지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칼슘 부족으로 인해서 뭐 골다공증이 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도 맞는 얘기고, 평균적으로 70대 이쪽 저쪽에서 골반이 깨지면 거진 1년 정도면 죽는다고 보셔야 돼요. 난 죽지 않고 살아있다 그러는데 그분들 대부분 보면 생활을 못합니다.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쉽게 말하면 내 발로 화장실 못 간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연세가 있으신 분들, 우리 특히 벌 키우시는 분들이요, 항상 골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벌 키우시는 분들이, 우리 벌쟁이님들이 연세가 좀 많아요. 그래서 60 평균이 5, 60 정도 될 겁니다. 벌 키우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벌 키우시는 분들 연세가 많으면 많을수록 골반 항상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그거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당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요. 단 거죠, 단 거. 설탕, 사탕 이런 당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요. 이분들 특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하게 단 것을 좋아한다. 이분들은 오행상으로 토국수라고 합니다. 토국수라고 해서 신장이 우리 몸에 뼈를 담당하죠. 뼈를 담당해요. 그래서 이빨도 신이관할 합니다. 뼈도 신이관할을 하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과한 당분을 섭취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뼈가 약해집니다. 그게 다당류인 설탕류를 먹고 그걸 분해를 하기 위해서 칼슘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내 몸에 있는 칼슘을 빼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요. 내가 그 칼슘을 먹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칼슘 하나만 갖고 내 몸에 섭취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씀 하시죠. 멸치를 먹되 돼지고기하고 같이 먹으면, 옛날 어른은 아니네요. 과학적으로 입증된 게니까 그거는. 멸치를 먹되 그 칼슘을 섭취하려면 돼지고기와 함께 먹으라 그럽니다. 즉 무슨 얘기예요? 멸치의 칼슘을 내 몸에 흡입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 멸치만 먹어서는. 근데 그걸 가장 잘 흡수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돼지고기라는 얘기죠. 그래서 칼슘의 문제가, 뼈에 문제가 생긴 분들은 칼슘제를 드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멸치나 이런 자연적으로 내가 칼슘을 흡수를 하시려면 멸치 종류 같은 경우는 돼지고기와 함께 먹어야 칼슘이 섭취가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일단은 그렇습니다.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골반이 깨지면
골반이 깨지면 좀 희박합니다. 그 이유가 있는 거고요. 우리 특히 벌쟁이님들도 연세가 있으시는 분들 항상 조심하시고요. 이제 미끄러울 때, 도로가 얼었을 때 절대 바깥 출입하지 마십시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골반이 깨지면 끝입니다. 골반이 깨지는 순간 그걸로 끝이라는 거 아시면 돼요. 그래서 남녀가 30이 넘어서 30살이 넘어서 골반이 깨져도 제 생활을 못합니다. 힘들어요. 그런 상태인데 나이가 드신 분들이 빙판길에 넘어져서 골반이 깨지면 정말 힘듭니다. 화장실 가기도 힘들고요. 나았다 해서 화장실 가도 힘들어요. 그리고 거짐 주저앉습니다. 주저앉아 있다가 결국은 그 상태로 버티다가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골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 우리 골반입니다. 골반. 예, 골반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단 것을 많이 드시는 분들 특히 뼈 밀도 검사 한 번씩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충분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게끔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전에 말씀드렸을 건데요. 제가 한 건 아니고요. 아메이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제 아메이는 다단계로 유명하죠. 근데 일반 다단계하고는 좀 틀립니다. 저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다단계 가봤어요. 19살 때 19살 때 다단계 들어가 봤고요. 일반 다단계하고는 좀 틀려요. 근데 아메이를 하시는 그분이 이제 한 사람이 한 일주일에 2-3번씩 병원을 다녔다고 해요. 전에 얘기한 것 같은데 2-3번씩 병원을 다녔다고 하는데요. 그분의 문제가 어깨에 칼슘이 끼었다, 석회가 끼었다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병원을 통증 때문에 계속 치료를 다녔다가 이 아메이 하시는 분이 칼슘제를 먹어라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석회가 끼는 건 칼슘 때문이다. 근데 칼슘을 먹으면 큰일 나니까 먹지 마라 라고 의사가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아메이 하시는 이 여사님이 이제 본인의 지식이죠. 본인의 지식으로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한테 칼슘을 먹일 방법이 없는 거죠. 왜? 칼슘을 먹어야 되는데 의사가 먹지 말란다고 안 먹는다 이거죠. 근데 그분이 영어를 모릅니다. 환자가 영어를 몰라요. 그래서 이 아메 하시는 여사님이 그 기지를 발휘해서 이거를 먹으면 좋아진다 그러니까 그냥 먹어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칼슘이라고 안 가르쳐 주고. 이건 굉장한 지혜죠. 그러고 나서 약 한 달 뒤인가로 기억을 해요. 한 달 뒤에 그분을 찾아갔는데 병원 안 다닌답니다. 병원 안 간 지가 한참 됐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안 아프냐고 그러니까 안 아프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때 얘기를 해줬다라고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그때 드신 것이 칼슘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죽이는 건 의사 박사가 없으면 안 되겠죠. 의사 박사가 없으면 안 되겠는데, 우리를 죽이는 건 의사 박사가 우리를 죽이고, 살리는 것도 의사 박사가 살리잖아요. 왜냐면 칼로 째서 도려내고 하니까 그래서 살려주잖아요. 근데 진정 살려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자기네들 돈벌이에 우리 인간을 써먹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몸은 내가 알아야 그래도 그게 다 아닌가요? 돈이 많으면 좋겠죠. 돈이 많으면 좋겠지만 내가 내 몸을 알아야 죽을 때까지 내 발로 화장실 걸어 다니죠. 내 손으로 밥 먹고. 그러고 나서 아메이 하시는 여사님 말씀대로요. 그러고 나서 바둑 두다가 죽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바둑 한 수 딱 놓고 한 손에 책 딱 들고 바둑 한 수 놓고 책 보고 그러다가 가만히 앉아서 그 수 바라보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어떠세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음양, 사상, 오행 계속 영상을 보십시오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서 오는 겁니다. 우리의 몸 중에 중요한 부분, 골반도 만만치 않습니다. 만약에 골반이 잘못되면요 주저앉아 버립니다. 자골신경통요 골반에서 문제가 생겨서 오는 겁니다. 그건 뭐 뼈가 틀어졌다고 그래서 올 수도 있고요. 이제 내려가는 기와 혈의 벽이 막혀도 그런 증상이 옵니다. 근데 기와 혈이 막혔다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안 믿어요. 왜? 의사들이 얘기했다는 거죠. 내 골반이 틀어져서, 척추가 틀어져서 그래서 아픈 거다. 근데 웃기는 거 아세요? 지압을 제대로 하면 멀쩡하게 걸어 다닌다는 거. 저희 아버지도 자골신경통이 왔어요. 진짜 말 안 듣습니다. 저승길도 제 말 안 들어서 가신 거거든요. 제 말 들었으면 저승길을 지금 안 갔을 거예요. 저승길도 제 말을 안 들어서 갔습니다. 저희 작은아버지도 자골신경통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오실 때마다 손을 봤습니다. 네, 저희 작은아버지가 저한테 이제 벌침도 맞고 척추도 틀고 그러면서 그 과정 중에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이 장단지죠. 장단지에 열이 엄청나게 나더랍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허벅지가 문제가 돼서 이제 자골신경통이 오면 허벅지가 문제가 돼요. 그리고 결국은 전봇대 하나의 길이가 100m인가요? 200m인가요? 전봇대 하나와 하나 사이를 못 걸어간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 때 이미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작은아버지 오실 때마다 한 번씩 봐드렸는데요. 여기 오셔서 제가 손을 봐드리니까 장단지에서 엄청나게 열이 발생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혈이 뚫려서 내려간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따뜻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안 여기 계실 때는 좀 잘 걸었어요. 지금은 안 내려오시기 때문에 저희 작은아버지가 여기를 안 내려오시기 때문에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장수 농약사과 때문에 벌이 이렇게 죽어나가면서부터 제가 꿀을 지금 가지고 가야 되는데 꿀이 없어요. 그래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작은아버지 상태가 어떤지를 저도 모릅니다. 뭐 전화통화해봐요. 잘 살고 있다 그러고 말아버리니까요. 골반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당분을 많이 섭취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골밀도 검사 한 번씩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골반입니다. 골반. 뭐 특별한 치료법을 가르쳐 드리고 싶어도 뭘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왜냐면 사람의 체형마다 좀 틀립니다. 그걸 사상이라고 그러죠. 4개의 상. 4개의 상이라고 하는데요. 그 공자인가요? 공자는 인의예지를 얘기했죠. 인의예지. 4가지 상. 네. 이재마죠. 이재마는 태양, 태음, 소양, 소음을 얘기했죠. 똑같습니다. 이 사상이 공자가 얘기한 사상과 공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재마가 얘기한 사상이 둘이 똑같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 몸의 장기, 간대폐소, 이제 간이 크고 폐가 적다. 그래서 이 사람을 태음인이라 한다. 그리고 폐대 간소, 폐가 크다. 폐가 커서 이 사람은 간의 활동력이 적다. 그래서 이 사람을 태양인이라 한다. 그리고 비대신소, 비장의 기운이 커서 신장의 기운이 약해져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소양인이라고 하고, 신대비소, 신장의 기운이 커서 토의 기운이 약해져 있다. 그래서 신대비소에서 이걸 소음인이라 합니다. 근데 이재마가 말한 그 사상과 공자님이 말씀하신 그 사상 인의예지도 똑같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 사는 것도 똑같다는 얘기죠. 그 안에서 모든 게 펼쳐진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게 아니다.
인의예지라는 건 그렇잖아요. 어질다 이 얘기죠. 의리를 말하는 거죠. 쉽게 의리를 의라고 그러죠. 예의가 바르다 이거죠. 똑똑하다 이거죠. 인의예지. 그쵸? 그걸 똑같이 대입을 하면 됩니다. 인의예지 똑똑하다 이 얘기죠. 소음인이 똑똑합니다. 머리를 잘 쓴다는 거죠. 소음인이 지식적으로 굉장히 똑똑합니다. 공자가 말한 인의예지가 바로 소음인을 뜻하는 겁니다. 예의를 말하는 거죠. 예의. 소양인이 예의가 끝내줍니다. 소양인은 예의 있는 사람한테 절대 서운하게 안 해요. 소양인의 특성입니다. 소양인은 예의를 지키는 사람한테는 반드시 2배의 예의를 지킵니다. 그러나 예의가 없는 자는 바로 깔아 뭉개버립니다. 그게 소양인입니다. 이렇게 나머지 다 할까요? 의리라고 그러죠. 의리. 시작의 승리에 다 하게요. 의리는 태양인입니다. 태양인의 의리가 좋습니다.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의리 빼면 시체라고 보셔도 돼요. 그럼 태음인이에요. 인은 어진 사람이에요. 어진 사람. 태음인이 어진 사람이 많습니다. 100%는 아니죠. 그래서 인의예지 태음이죠. 태양 태양 소양 소음. 그래서 사상이라 그럽니다. 그 얘기는 결국 우리의 장기는 인의예지로 얘기하나 사상 체질로 얘기하나 똑같다 그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이게 정보화 시대라 좀 많은데 그걸 정확하게 구별하거나 정확하게 알려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요, 한의원 그리고 이렇게 저처럼 주둥이 놀리는 사람들이 하는 당신은 뭔 체질입니다 하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상 체질을 찾아낸 이재마도 그 사상 체질을 알기 위해서 들어온 환자의 사상 체질을 알기 위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 체질을 발견한 이재마저도. 근데 한낱 따라쟁이들이 너는 뭔 체질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얘기 못합니다. 저도 꽤 오랜 시간을 공부를 했고요. 꽤 오랜 시간을 그게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매달리고 있고요. 아직까지도 모릅니다. 솔직히 아직까지도 모릅니다. 단 제가 벌침을 놓거나 척추를 잡아주거나 건강상의 문제 있는 사람은 지압을 해주면서 그 사람의 말하는 거, 그 다음에 행동, 그 다음에 직업. 왜요? 직업으로 성격이 바뀌거든요.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직업으로 성격이 바뀝니다. 모든 걸 듣고 난 뒤에 이 사람은 어떤 체질일 것이다 라고 저만 생각을 합니다. 저만. 그리고 지압 자리를 하면서 반응을 보는 거죠. 상대한테는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당신은 소음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은 소음인의 음식에 나쁜 음식이 뭔지 찾았고 다음부터 다시는 안 먹습니다. 그거. 제가 정확하게 소음인을 정확하게 봐서 정확하다면 문제가 없겠죠. 좋아지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요, 그 사람은 죽은 목숨입니다. 뭘 해도 기운이 떨어져 버리고 의지력도 없고 뭘 하고자 하는 그 의지력도 상실돼 버려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근데 요즘에 그 주둥아리 잘라불대죠? 당신은 무슨 체질입니다 하고 전부 다 개소리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정확하게 찾아내는 놈 없어요. 뭐 오링 테스트요? 오링 테스트 해갖고 뭐 찾아낸다고 그러죠? 개 풀 뜯어먹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의 식생활도 바뀌었고요. 모든 게 지금 바뀌어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정확한 체질을 찾아낸다는 건 거의 불가합니다. 힘들다는 얘기예요. 4분의 1의 확률은 존재를 합니다. 왜냐하면
태양, 태음, 소양, 소음이죠. 4개의 체질밖에 없어요. 인간은 이 체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4분의 1의 확률은 존재를 합니다. 가장 많은 게 태음인이죠. 태음인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확률이 좀 좋죠.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태양인이 가장 적습니다. 그래서 태양인은 보기가 힘들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제가 태양인은 좀 구별을 합니다. 왜냐하면 특이해요. 그 사람들은 태양인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기 때문에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요, 소음인을 태양인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거 아시고 어디 가서 내 체질은 뭡니까 하는 개소리 하지 마십시오. 내가 개소리를 했기 때문에 상대도 당신은 뭔 체질입니다 하고 개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내가 개소리 하면 당연히 상대도 개소리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건 개소리입니다. 절대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내가 땡기는 건 좀 더 먹어주고, 내가 땡기는 게 그 한 맛을, 한 가지 맛을 계속 땡긴다면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찾아내는 게 여러분이 건강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한 가지만 계속 땡기는 건 좋지 않거든요. 영상이 30분이 넘어갔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